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표결은 단순히 총리 인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이른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가, 또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국의 흐름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설사 인준이 된다 하더라도 정권 차원의 레임덕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일 야당이 불참하면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야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참석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 체제는 출범하자마자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참석은 하되 투표에는 참가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결정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정권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 있어서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고민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로 총리 인준을 결정하자는 대의민주주의에 전혀 들어맞지 않은 희한하고 황당한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전국의 흐름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비 내리는 아침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양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뉴스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네. 예. 오늘 그래서 그런지 아침부터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군요. 네, 이미 휴가 낸 분들은요. 예. 뭐 설 명절 휴가에 돌입을 하신 거죠.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오늘 그럼 오늘 뭐 카피가 민족 대이동인가요? 뭔가요? 카피가 이게 외국 거를 가져왔어요. 외국 거. 아, 오늘 외국 카피는 거. 햄릿입니다. 햄릿. 네, 아하. 셰익스피어 희곡인데요. 예. 흔히 이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대비되는 고뇌하는 인간형 이렇게 얘기되는 인물인데, 유명한 데서 아시죠? 투비와 나투비 다시 퀘스천. 네, 그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참 고뇌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죽느냐 사느냐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요 고민에 또 올라가 있는 분이 계시죠. 가슴에 파 와닿네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뭐 한두 존재가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린 게 네. 아니잖아요. 뭐 세력 대 세결, 또 그렇죠. 이제 청와대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레임덕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전국의 분수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 뉴스는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 국회 본회의 표결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이 후보자는 이제 강원도로 집거한 것으로 전해졌죠. 예. 어젯밤에 올라왔다고 해요. 예. 오늘 조간신문 보면 이제 집에서 파자마를 입고 TV를 보시는 뿌연 사진이 또 이제 사진 기자가 그걸 포착을 했더라고요. 그거 참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그 지나친 사설갈 치면 아니에요. 그래 보입니다. 네. 이 왜 강원도에서 그럼 2박 3일 동안 또 무슨 고뇌를 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총리 인준안 통과냐 낙마냐, 이것도 이제 전국에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만, 그렇죠. 또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여당 단독 강행으로 처리되느냐 아니면 야당이 참여하느냐 아니냐, 이 모양새의 문제도 또 중요해져 그렇죠. 있고요. 예. 또 후속 인사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이게 이 후보가 부적격이다 하고 보이콧을 할 경우에, 향후에 그렇다면은 제일 핵심이 뭐냐면, 지난 이 청문회 이틀째를 보면 충청 민심과 호남 민심의 그렇죠. 충돌이다. 예. 또 이런 측면도 있고요. 아주 변수가 복잡하게 지금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도 쉽지 않고 저렇게 하기에도 쉽지 않은, 여당은 강행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도 쉽지 않고, 맞습니다. 야당은 그냥 다 빠지기에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참 제가 순진한 말씀을 드리면, 예. 오전 중에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예. 해서 예. 신사협정을 해라. 예. 당론 투표 안 한다 하고, 다 국민 대표 의원들 아닙니까? 개개인의 양심과 자질에 따라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그냥 개개인 각자 투표를 하시고, 그 이제 다수결의 결과 낙마면은 이건 뭐 야당이 받아들여야, 여당자죠. 통과면은 네. 또 야당이 받아들여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론조사 안까지도 문재인 대표가 냈습니다만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 여론조사 그거는 진짜 네. 희한한 생각이에요. 참 엉뚱하다는 이제 의견들이 엉뚱한 많습니다만. 정도가 아니고 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게 대의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죠. 그 뭐 네? 야당도 국회의원 못 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야당도 다 뭐 여론조사하면 되지. 안타까움은 있겠죠. 뭐냐면은 참 부적격인데 통과될 것 같으니 뭐 브레이크는 잡아야겠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마디만 분명히 해야 돼. 네. 정치학자로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네. 야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곤란하죠. 제가 평론가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이 투표해서 낙마하든 통과하든 네. 서로 통과가 돼서 총리 자리에 이완구 후보가 앉았다. 야당은 반대다 하더라도 이후 국정의 여론이 다 반영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걱정이 청와대와 뭐구나. 총리가 그 또 여론의 이 책임을 끌어지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책임이면 책임, 부담이면 부담이 되니까 여론조사로 다 하나하나 난도질을 하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필요 없는 거죠. 프로세스가. 그럼 이제 우리가 온라인 투표 전자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로 가면 되는 거죠. 아니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 차라리 나요. 투표는 정확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표본 오차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아니 그러고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를 왜 만들어놨는데 국회 뭐하라. 나 참 진짜. 아니 그 얘기는 얘기할 가치가 자, 없는 거 같고. 어쨌든 오늘 이제 예. 표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 여야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고 전제해도 예. 양쪽 모두 반란표, 이탈표에 대한 걱정. 그게 문제일 이게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예.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이 여당 내에서도 이재호 의원 같은 분은 이완구 총리 부적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여당 의원 아직도 이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표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충청권 의원 10명의 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측이. 또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가 찬성인지 누가 반대인지는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근데 이재호 수만 의원 알 수 있는 거죠. 이재호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벌써부터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네, 반대하겠다고 딱 나오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표 계산이 쉬워질 수도 있어요. 한표 입장을 제외. 표명하시면. 한 표 그렇죠. 제외. 네. 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어떤 관련 뉴스 있나요? 네, 고뇌하는 청와대 지금 이제 후속 인사 놓고 네. 이 타이밍 조절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인준안 통과돼서 이 빠르게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내일 정도에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소폭 네. 개각. 지금 이제 벌써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이건 뭐 개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만 주중대사가 들어오고 나가는 교체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김장수 전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돼서 요건 좀 파격입니다. 92년 한중수교 이후에 무관, 이게 이제 군인 출신이 대사로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지금 시점에 그것도 고위급 군 출신 인사죠. 합참의장 지냈죠. 국방부 장관 지냈죠. 이번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는데 이 대중관계에서 어떤 측면이 중요하냐.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국방 안보 차원의 입장을 중국과 열심히 좀 교섭해야 될 이슈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군 출신 옛날에는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 많이 갔죠. 군사정권 시절에는. 근데 90년대 이전에 많이 어쨌든 갔습니다. 지금 뭐 사드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가는 모양인데 어쨌든 국방장관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정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교도 정치인데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말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더 큰 생각이 관심은 이제 들어온 전 주중대사 그렇죠.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전 주중대사 무슨 뭐가 역할을 되느냐. 맡을 것이냐. 그렇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비서실장이다. 이 김기춘 실장 후임이죠. 예. 또는 뭐 정무특보다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중은 이미 결정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예. 오늘 총리가 가결되면 내일 정도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오늘 햄릿 관련해서 이거 중요한 뉴스인데요. 햄릿 작가 셰익스피어는 영국 작가입니다만 극 중에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였거든요. 자, 먼 나라 덴마크에서 참 아는 네. 게 많으셔. 수도 예. 코펜하겐의 이슬람 과격 분자 소행으로 추적되는 총격전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이제 샤를리 앱도 사태랑 비슷하게 네. 또 이 무장괴한이 마호멧을 풍자한 만화가가 열고 있는 세미나 예. 그 카페에 이제 이 총격을 날려서 어. 한 분이 사망을 했고요. 50대가. 참. 그 만화가 발크스 씨는 이제 무사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10시간 후에 유대교 회당 앞에서
그 유대인 한 분을 또 사살을 했어요. 아, 살해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은 6시간 후에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다가 예. 사살됐는데 20대 전과자인 이 어찌 보면 외로운 늑대죠. 또 단독범행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계속 이 총격, 이슬람 무장 괴한에 의한 이러한 테러들이 좀 공포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데 이 보셔야 될것 종교라는 같아요. 게 사실은 포용과 사랑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회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그런 건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증오로 나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세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계속 떠오르는 이유가 이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 종교의 본질보다도요. 모든 종교가 특별히 더 신성하지 않다. 예, 특별히 더 그럼요. 못하지 않다. 예. 다 존중받아야 한다 이건데 맞습니다. 이 왜곡된 문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충돌 예. 이게 어찌 보면 다 종교를 악용한 자기 욕망의 남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총 들고 뭐 무장 세력들 영토 전쟁하고 있고 또 이 어찌 보면 정근대적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IS는 오늘 또 참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또 끔찍합니다. 네. 아 진짜. 이건 또 같은 이슬람 영토권 내에서도 좀 다른 신앙,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심하다. 정말 압살하고 학살하는 장면들을 공개하는데 이게 21세기에 벌어질 일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오늘 이제 뭐 봄비 비슷한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 설명절을 앞두고 이 지난 주말에 따끈따끈 새로 공개된 곡인데요. 예. 그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스산한 노래를 스위스로우 남성들의 보이스로 한번 들어주시죠. 스위스로.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텅빈 풍경 불어온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월 누군가는 1,000원으로 버스를 탈 때 누군가는 1,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1년간 하루 1,000원씩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1,000원의 행복 프로그램으로 2015년 더 뉴 모닝을 만나세요. 스마트 오토 기준 선수율 15% 48개월 할부 금리 3.9%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만일 말이에요. 만일 내가 죽게 된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내가 사용했던 SNS 계정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인터넷 세대 사망자가 늘면서 고인이 남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고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기업들의 계정 정보나 자료들을 요구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자칫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유족들과 기업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디지털 상속이라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디지털 상속.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데요. 오늘은 여기와 관련해서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염웅열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상속. 저도 생소하고 상당히 생소한데 이게 뭐 상속할 게 있어요? 디지털에서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예. SNS 활동을 통해서 예. 온라인상에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생성되고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보면요. 음악 파일과 같은 디지털 음원 또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아까 얘기하셨던 SNS 포스트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디지털 상속은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 게시, 획득, 보관, 관리한 디지털 자산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리적 유산처럼요.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서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서 처리해주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글쎄 뭐 전 교수님 게임 많이 하세요? 저도 잘 안 합니다. 예, 저희 아들이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이것이 상속인 개념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예, 말씀하시죠. 이 게임이 예. 그 게임 아이템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야, 참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로그인이 안 됐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적어도 2013년 초까지는요. 국내를 망라하고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사망자가 사용자가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은요. 예. 사용자의 계정을 바로 동결이나 폐쇄 처리했습니다. 로그인 안 됩니다. 예. 아이디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와 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요. 구글이 예. 2014년 4월부터 휴먼 계정 관리자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뭐 이메일이나 문서 이런 것들을 구글에 쌓아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도록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얼마만큼 지나야지만이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구글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기간도 미리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도 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친구 한 10명까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용자가 일정 기간, 뭐 3개월, 6개월, 1년 정도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접속하지 않으면은 구글은 해당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먼저 통보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응답이 없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가 지정했던 사람들한테 이 일정 부분 이 디지털 자산을 넘기는 예. 이런 서비스를 도입했고요. 아까 뭐 신 교수님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페이스북이 금년 12월에 이용자가 사망한 것을 전제로 했어요. 예. 디지털 상속자, 그러니까 디지털 유산 상속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디지털 유산 상속자를 미리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좀 있는데요. 상속자가 고인의 계정을 뭐 현재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추모관으로 만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필 사진도 뭐 이렇게 이 살아계실 때 사진하고 좀 다르게 예.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새 친구 등록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사적인 내용 있잖아요. 예, 예. 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뭐 게시했던 글과 사진도 이렇게 일부 내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일단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예.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SNS라든지 인터넷상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망을 하다가 해서 유족이 기업들한테 뭔가 요구하고 갈등이 일어난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예. 2013년도, 2004년도요.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군 병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가 예. 뭐 자기 이 아들의 이 야후 이메일 계정 있잖아요. 예. 이걸 좀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을 달라고 야후 측에 요구했는데요. 아. 야후가 이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서 이 뭐 아버지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판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 접근권은 주지는 않았고요. 아. 야후가 이메일에 메일 내용을 프린트해서 아버지한테 전달했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도 예.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해서 한 장병이 사망하게 됐고요. 예. 유족들이 그 장병의 미니홈피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계정 이걸 접근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법이 좀 엄격해서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해당 기업이 자신의 정보보호 정책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해당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미리 예를 들면은 특정인을 지정을 할 수는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그거는 현재 예.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특히 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있잖아요. 자신의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예. 이런 것들을 엄격히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예. 아직 그와 같은 야후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그런 디지털 자산을 이렇게 상속자에게 넘기는 그런 것은 아직 불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교수님께 게임 얘기했는데, 예? 네. 리니지 같은 경우에 성 있잖아요, 성. 예, 네. 캐스. 이런 거 몇백만 원 하고, 근데 뭐 1,800만 원짜리도 있는 모양이죠. 저는 몇백만 원인 줄은 알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게임 매니어들은 예. 자신의 이 게임 갑옷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선 많이 사용자가 제가 1,800만 원짜리 성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만일 1,800만 원짜리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면 공중에 붕 뜨는 거네요. 그 돈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예.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국내 법은 예.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없을 때는 기업이 정하는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리니지 약관에는요. 예.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플의 아이튠스 이용해서 디지털 음원을 관리하고 예, 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상속이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용자가 있잖아요. 게임 아이템, 굉장히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현재 자신이 지고하는 법적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은 예. 소송을 하지 않고는 현재는 불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1,800만 원짜리 있다니까 갑자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예. 근데요. 예. 이거 어쨌든 지금 소송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든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용자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렇죠. 클라우드도 있죠. 전부 다 이 온라인에 지금 쌓아두고 또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예. 좀 전에 신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게임 아이템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 어떤 경우는 크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용자가 또는 이용자의 상속인이 그다음에 만약에 이용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있잖아요. 예. 이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있잖아요. 예. 디지털 유산을 적절히 처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있고요. 국내에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대비를 나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대한 소관부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잊혀질 권리 또는 이 디지털 자산의 유산 상속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연구를 현재 일부 연구반을 구성해서 있잖아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잊혀질 권리와 사실 상속 문제는 얼핏 보면은 상반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용자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공통점은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 뭐 그 그러니까 이용자의 상속인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예. 뭐 자신의 망자에 대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추모하기 때문에 예. 추모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랄지 또는 디지털 자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요. 예. 기업한테요. 기업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그걸 요구했을 때는 사용자의 망자에 대한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망자가 비밀리에 이렇게 이 교환했던 이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망자만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이 상속인한테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이 아주 절묘하게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내주지 않고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부 제한된 기능, 예. 그것만을 디지털 상속인에게 이렇게 넘겨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망자만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적인 비밀 정보랄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고요. 또한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아이디 패스워드 않습니까? 예. 그 패스워드를 바로 넘겨준 게 아니고요.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절충안으로서 우리나라 이 포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새로운 이슈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포털 사이트나 또는 이용자나 아니면은 여러 법을 만드는 국회나 예. 이런 데서 이런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염옥렬 교수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기준금리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이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네. 예, 근데 내일이에요? 근데 원래 목요일 아니에요? 내일이 그러니까, 목요일인가요? 아니, 지난주에 이러면 이제 치매가 되는 원래는 거죠. 둘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에 저도 막 문의를 너무 받아가지고 예. 왜 금리 결정 안 하냐고. 근데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출장을 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난 주말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지난주 목요일인데 일정 자체가 17일 예. 그러니까 내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월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요. 아하. 실은 원래 2월 달에 금리 인하 전망이 이제 굉장히 파다했었습니다. 이제 1월 22일 날 22 유럽 중앙은행이 양쪽 하나 그러면서 뭐 1조 유로 이상 푸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가까이 푼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스위스 중앙은행이 환율 하한제 폐지한다 그러면서 뭐 우리도 스위스 프랑의 이제 강세 용인하지 않겠다 예. 했고 호주가 깜짝 금리 인하도 했고 또 북구 유럽 쪽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지급준비 인하를 한 데 이어서 야 경기 안 살면 우리가 또 지급준비 인하할 거야. 뭐 이렇게 다 전 세계가 이제 완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예. 우리도 이제 2월 달에 드디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제 현재 2%입니다. 근데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1.75%까지 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 분위기는 동결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게다가 이주열 하는 총재도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최경환 부총리가 갑자기 좀 입지를 바꾸면서 예. 아 이번엔 동결이다 뭐 이런 얘기 좀 모호한 발언도 좀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요. 예, 그렇군요. 네. 결국 최 부총리가 동결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된다 이러다가 최경환 부총리가 한 지난주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이제 금리 자체를 더 내리는 것보다 현재 예. 추진해오는 뭐 경제
구조계획, 뭐 교육이라든가 금융이라 노동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 구조개혁을 더 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금리는 덜 건드리고 다른 쪽으로 좀 경기 부양을 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요. 한 번은 기준금리 인하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화 강세 이런 문제, 환율 전쟁으로 다 전 세계가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혼자 막 이렇게 버티고 있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2월 쪽에는 역시 내일이죠. 이 동결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경제라는 게 근데 디플레이션 감안하면 사실 좀 내리긴 내려도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명분은 충분한데. 그렇죠.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게 되죠. 네, 그 누구도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서울 때 어디 가세요? 아니면 전 서울에 계세요. 서울과 그렇군요. 경기도 일대. 예. 네. 경기도 일대 유랑을 하시는군요. 네. 예, 주거 부족이시구나. 일산 쪽을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 장보기가 시작됐는데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평균적으로 저렴하다 그러죠? 네,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조사 자료인데요. 이제 사과, 고사리, 생선 중에 조기 이제 설날 수요만은 35개 품목을요. 이 전통시장 vs 대형마트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전통시장이 평균 2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거 직접 방문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뭐 마포시장, 남대문시장, 영동시장, 전통시장은 50곳 돌아다녔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유통, 대형마트 15곳까지 돌아다녔는데 그 결과 전통시장이 24만 3,352원, 대형마트가 32만 9천원, 전통시장이 26% 쌌다. 굉장히 싸네요. 굉장히 싸고 요즘 지난 주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차도 이제 2시간 정도 그냥 도로에다 대도 허용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게다가 앱도 나와 있어가지고 근처에 전통시장 있으면 한번 앱 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이 있군요.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거기다 또 온누리 상품권 회사에서 좀 받은 거 갖고 계시면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3월 1일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3월 1일 되면은 특별 가석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들 또 지금 나왔죠. 심사 명단. 네, 싹 빠졌습니다. 기업인들. 그러니까 보통 특사하면 두 개죠. 그러니까 서울 특사하고 8.15 특사가 이게 가장 굵직굵직한데 실은 서울 특사에서도 조현아 씨 사건 때문에 기업인들 다 뭐 가석방도 그렇고 특사도 빼고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3.1절에 이렇게 한번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업인 명단은 다 빠졌습니다. 기업인들은요. 일단은 그 현재 2년 넘게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동생 최지원 수석 부회장 모두 다 이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특사는 아니고 기업 가석방 쪽을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건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사는 거거든요. 조건은 충족했지만 이번에 심사 명단에 없었다. 또 LIG, 전 LIG 넥스원의 이 구본성 부회장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거진 다 기업인들은 요번에 이 가석방 명단에도 없었는데 역시 조현아 씨 이제가 큰 하나의 또 복제가 됐군요. 이런 민심 속에서 뭐 특별사면은 물론이고 가석방까지 기업인들을 올렸다. 아마 반감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영향을 받아서요. 지금 아마 수감 중인 기업인들, 기업 총수들은 이제 그나마 다음 기회죠. 8.15 특사 쪽에 좀 기대를, 8.15 광복 쪽을 많이 기대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형평성 때문에 법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건데 그런 점을 아마 정부나 이 사법당국은 잘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도시가스 요금 또 내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기쁜 소식입니다. 실은 이제 이달 1월 1일부터 5.9%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더 3월부터 10.1%를 추가로 또 내리겠다. 상당한 거죠. 그래서 보통 연가구에 평균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인데 이번에 내림으로써 한 7만 원 정도 연간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내리는 거야 하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가지고 원료비 연동제. 그 수입 가격, 원가 가격 대비 이게 이 3% 이상 위아래로 출렁출렁하게 되면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요금을요. 이런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 최근에 국제유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포함 추출하는 LNG도 같이 연동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초 들어서 1월에 5.9%, 3월에 10.1%, 거의 16% 도시가스 요금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요금이 내리면은 디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명목상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죠. 통계치로 나오는 디플레가 또 강해지기 때문에 강해지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나 이 정부 쪽에 한국은행 쪽이겠죠. 결국 금리 결정을 하는 데는 좀 그나마 융통성은 줄 수가 글쎄요. 있겠는데 글쎄 참. 봐야 되겠죠. 내일도 그렇고 아마 예. 내일 끝나고 동결하더라도 이주열 하는 총재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킬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여보세요? 정우 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고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고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고스. 2013, 2014, 2015 해마다 더 얼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면 올해도 더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는 오늘 있을 총리 인준 투표에서 과연 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8시 10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